이불 속에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다시 잠에 들까 말까 하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삐삐삐하고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을 바라보는데 그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주원이 좀 맡기려고 왔어요. 비밀번호는 아들이 알려줬겠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는 건 도대체 무슨 예의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는 애만 덜렁 놔두고 가도 다 이해했어. 그런데 내가 이해하면 안 되는 일을 그동안 이해해 준 것 같다. 내가 너희 편리하게 공짜로 쓰라고 있는 보모는 아니잖아. 앞으로 이유식도 스스로 만들어 먹이고 주말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는 67의 이난이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자식을 키워낸 평범한 엄마예요. 큰딸은 멀리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결혼한 후로는 가끔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딸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 엄마 잘 지내? 하고 물어봐주는 덕에 자주 보지는 못해도 마음만큼은 다정하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가끔 만날 때마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 정훈이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가까운 곳에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까운 건 아니더군요. 정훈이는 저와 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자주 부대끼다 보니 오히려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졌고요. 이래서 결혼한 자식이랑은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가 봐요. 정훈이가 결혼을 하고 가까이서 살림을 차린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참 좋았어요. 가까이 사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고 외로울 때면 자식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새 출발을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무슨 부탁이든 기꺼이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젊고 서툰 이들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더 잘 살 수 있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호의는 한두 번일 때는 고마움을 느끼게 하지만 계속되다 보면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변질되더군요. 애초에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에게 헌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고맙다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고 제가 육아를 도와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주가 태어났고요. 며느리는 아이를 가진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젊은 엄마가 혼자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경험도 없고 육아가 처음인 젊은 며느리가 쩔쩔매는 게 눈에 빤히 보였죠. 아기는 매일 밤마다 울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서 애를 먹는 게 눈에 선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돈댁도 먼 지방에 있어서 며느리를 도와주기 어려웠어요. 그 고생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아들 집으로 가서 조금씩 육아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에게도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퇴근을 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주말이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인데 바람이라도 쐬면 좋겠지 싶어 하루 이틀 도와주던 것이 어느 순간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울상이던 얼굴이 제 손길에 점차 펴질 때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 내외를 도와준 것 자체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도움을 언제 끝내야 할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싶으면 맺고 끊음을 정확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때는 왜 멈출 타이밍을 못 잡았을까요? 어머니, 매주 주말에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은 멀어서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몰라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제게 고마워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편이 찡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저를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힘들었던 것도 잊을 수 있었죠. 아유, 무슨 소리야. 나도 손주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내 몸 힘들었던 것도 까맣게 잊었어.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주원이도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아이를 돌보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음 주 주말부터는 오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원이도 혼자 잘 자고 잘 노니까 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 다음 주부터는 내가 따로 오지는 않으마. 다음 주부터요?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얼굴에 살짝 걱정이 스치긴 했지만 저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들 내외의 생각은 저와 다르더군요. 집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오세요? 그래, 오늘은 나도 집에서 좀 쉬려고 한다.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약간 실망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라니 며느리가 말을 안 해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다음 주? 글쎄, 이제 내가 더 안 가도 되지 않니? 주원이도 이제 밤에 혼자 잘 자고 노는 것도 잘 노는데 혜원이한테도 이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더니 정훈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혜영이도 좀 쉬어야지요. 아이고, 나도 이제 쉬어야지. 엄마도 평일에는 식당에서 일하잖아.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 앞으로는 주말에 네가 좀 더 많이 도와줘. 정훈이는 제 말에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는 억지로 부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주말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들 내외가 저 없이도 잘 지내나 싶어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니 불길한 기운이 스쳤지만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죠. 혜영아, 무슨 일이니? 주원이는 잘 있고?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원이가 요즘 고기를 통 안 먹어서요. 예전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이유식은 잘 먹었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알려준 대로 만들었어? 네,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는데도 잘 안 먹네요.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그래, 그럼 내가 좀 만들어줄까?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미안해하며 부탁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흔쾌히 해주겠다고 대답했어요. 이후로는 이유식을 몇 번 만들어 주었고 때로는 재료를 사다 주기도 했죠. 하지만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부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며느리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는 새우랑 브로콜리 넣은 이유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양파도 요즘 맛있다니까 양파를 갈아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아직도 너가 만든 건 주원이 입맛에 안 맞니? 네, 제가 만든 건 잘 안 먹어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죠 뭐. 주원이 아빠랑 토요일 오전에 찾으러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미안한 기색도 없이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변화가 조금은 서운했어요. 이제는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어쩐지 조금씩 저를 무겁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게 맞나 싶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식을 몇 달간 가져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손주를 집에 맡기고 나가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주원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손자를 봐달라는 아들의 부탁은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맡긴 적이 없으니 아들도 이런 부탁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듯 했죠. 저희가 이번 주에 결혼기념일이라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기는 데리고 가기 힘들잖아요. 아기가 있으면 제약이 많으니까. 말끝을 흐리며 아들이 저희 반응을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하긴 아들 말대로 그럴 법도 했습니다. 애가 있으면 무엇이든 아기 중심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아직 신혼이고 결혼 기념일이라는데 그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한번 봐주면 아들 부부에게도 무척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기가 있을 때는 어디 한번 다녀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알았어. 주원이 데리고 와. 정말요? 진짜 고마워요. 제 대답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루면 돼? 사실 2박 3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려고요. 잠시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죠. 그래, 알았으니까 데리고 와. 그럼 이번 금요일 저녁에 데리고 갈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아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으며 피식 웃었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 아들 내외는 아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원이의 작은 짐가방에서 장난감부터 간식까지 한가득 나왔어요. 손주를 봐주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 금세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아이를 온종일 혼자 돌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법 잘 걸어다니는 손주는 제 예상보다 훨씬 활발했지요. 저는 주원이를 따라다니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가구 모서리들이 뾰족해서 혹시 사고가 날까봐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주말을 꼬박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일요일 저녁, 아들 내외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돌아왔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쉬고 온 아들 내외의 밝은 얼굴을 보니 그래도 뿌듯하더군요. 그래도 지낼 만했다. 잘 놀다 왔어? 네, 모처럼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오랜만에 해방된 것 같아요. 그래, 가끔 이렇게 봐줄게. 나중에 또 여행 갈 일 있으면 말해라. 그 말을 뱉고 나서 속으로 아차 싶긴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앞으로 맡기면 얼마나 맡길까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말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런 실언을 했던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애를 맡아 달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오전에 맡겼다가 오후에 데려가더니 나중엔 다음 날 데려간다고 하기도 했고 그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많아봐야 한두 달에 한 번 휴가 같은 느낌으로 돌봐줄 생각이었는데 갈수록 아들 내외는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저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아이를 맡기러 오기 시작했죠.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부여의 농부님들이 지난 1년간 정성으로 키워낸 제철밤을 소개합니다. 손바닥 안에 가득 차는 커다란 특과도 준비되어 있고요. 군밤 간식으로 즐기면 달달하고 포근한 맛이 정말 별미예요. 부엌사연 부여밤은 쿠팡과 네이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참 이상하게 시작됐어요. 전날부터 몸살 기운이 돌더니 아침까지도 몸이 무겁고 지끈거렸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죠. 이불 속에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다시 잠에 들까 말까 하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삐삐삐 하고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꿈인가 싶어서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온 거야? 혼란스러웠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을 바라보는데 그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품에 주원이를 안고 말이죠.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별 다른 표정 없이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아침에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지?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오갔죠. 아니, 아침부터 웬일이냐? 제 목소리는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물론 보통 때라면 괜찮은 시간이었지만 전날부터 몸이 아팠던 저로서는 조금 늦게까지 쉬고 싶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바쁜 몸짓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주원이 좀 맡기려고 왔어요. 손주를 침대에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비밀번호는 아들이 알려줬겠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는 건 도대체 무슨 예의인가 싶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쉬운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편하게 해줬던 것이 결국 이렇게까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아이를 봐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 그럼 가볼게요. 며느리가 아이를 침대에 놓고 뒤돌아 나가려고 하니 저도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원이는 언제 데리고 가려는 거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묻긴 했지만 사실 이런 말조차 해야 한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는 저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따가 주원이 아빠가 연락드릴 거예요. 전 급해서 먼저 가볼게요. 그럼 쉬세요. 그리고는 문을 쿵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와 덩그러니 둘만 남겨진 저는 황망함에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죠. 손주를 자꾸 봐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몇 번 거절했더니 연락도 없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아이를 맡기고 나가버리는 신박한 방법을 터득한 듯 했어요. 남겨진 주원이는 혼자서 무엇이 그리도 신이 나는지 양팔을 신나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방긋 웃는 입가에는 침이 한가득이었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아이 입가를 닦으며 허탈하게 중얼거렸죠. 너희 엄마 아빠는 또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니? 저는 아이를 안고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손주를 맡기기 시작한 뒤로 저희 집에는 항상 아이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거실에는 장난감이 굴러다녔고 식탁 위에는 아이 간식과 영양제가, 냉장고에는 이유식 재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줄 알 정도였어요. 평일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유식을 만들고 주말에는 여전히 손주를 돌보고 있으니 어느 순간 손주가 어릴 때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가서 도와줬던 시절과 똑같은 생활이 되어 있었죠. 주말에 약속이 있는 날도 어김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한 날, 오전부터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거실로 당당하게 들어오더군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은 밝게 웃으며 손주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짐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현관으로 나가 있었어요. 오늘 저희 일정이 있어서 주원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들 내외에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경한 목소리로 말을 했죠. 정훈아, 엄마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주원이를 돌봐주기가 좀 어려워.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늘 저희 중요한 일정인데. 이미 예약도 다 해놨는데 당일이라 취소도 못한다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황당했어요. 주말에는 마치 제가 손주 담당이라도 된 듯 말하는 정훈이를 보니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며느리도 곤란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현관에 서 있었고요. 그래도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해? 미리 말을 했어야지. 하지만 제 말은 아들과 며느리의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듯했어요. 안 돼요. 저희 이번 일정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약금이 100%라고요. 그 돈이 다 얼만데. 아니, 엄마, 약속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셨어야지요.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가슴 한가운데가 콱 막히는 듯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도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곤란해서 그래요. 다음에는 꼭 먼저 연락드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에는 서운함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집을 나설 준비를 했던 그 설렘이 사라지고 대신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현실만 남았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음을 기약하며 어쩔 수 없이 취소했죠. 하지만 다음에는 꼭 연락을 하고 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손주를 두고 재빨리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손주를 도로 돌려보낼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돌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중 저의 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집에 가는 일이 드문 저였지만 그날은 사정이 있어 제가 만든 반찬과 이유식을 직접 가져다 주기로 했죠. 보통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가져가는데 그날은 손주 예방접종 하는 날이라 집에 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끙끙대며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죠. 예전에 이 집을 오가며 손주를 돌봐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띠띠띠 경고음이 나더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두어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구나. 당황스러운 손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며느리는 금방 전화를 받더라고요. 혜영아, 내가 오늘 오후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반찬 가져다 주러 들렀는데 문이 안 열리네. 지금 현관 앞이야.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금방 넣고 갈게. 네, 비밀번호요? 아, 그게 번호는 좀 죄송한데 경비실에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조금 곤란한 목소리로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실까지 걸어갈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경비실에 냉장고도 없잖아.
날도 더운데 금방 상하면 어떡해? 내가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게. 저희 금방 들어가니까요. 그냥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계속 꾸물거리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 알려주기 싫어서 그러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서운함과 화가 섞였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금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현관 비밀번호는 사생활인데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아기 있는 집이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좀 이해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집에서는 안에 사람이 있든 말든 방문까지 벌컥벌컥 열더니 자기 집은 사생활이라고 말하는 며느리가 어이없었습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죠. 너희는 매번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서 왜 나는 안 된다는 거니? 어머니랑 저희는 다르잖아요. 어이없는 그 대답에 뭐라고 대꾸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랑 자신들은 뭐가 다르다는 걸까? 저는 다 늙은 사람이니 사생활이든 뭐든 필요 없다는 소리일까? 며느리에게 되묻고 싶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우글우글 올라왔지만 이곳에서 입씨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고 무거운 짐을 다시 들었어요.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린 것 같았어요. 경비실에 도착해 짐을 맡긴 후에도 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를 나서는 길.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은 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주를 돌봐주던 일부터 이유식을 만들어주며 한결같이 도와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서는 모두 헛짓거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아이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배려는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이들이 저희 집을 제 집처럼 함부로 드나드는 지금의 상황이었죠. 반대로 저는 자식들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얼마나 서운한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제가 그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밖에서만 만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서요. 다음에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 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제는 그 모든 핑계들이 다 납득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저를 집에 들이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 가족으로 진심을 다해 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느꼈던 작은 보람마저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를 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동안 손주를 돌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후 저는 주말 아침이 되면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그날은 지방에 있는 여동생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집에 안 계세요?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는 왜 바꾸셨어요? 번호가 뭐예요? 너는 왜 내 집에 왔니? 그리고 비밀번호는 왜 물어보고? 오늘 저희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주원이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문이 안 열려서 그래요. 지금 빨리 번호 좀 불러주세요. 왜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고 그래? 앞으로 내 집 현관문 함부로 열지 마라. 그리고 주말에 주원이 맡기러 오지도 마. 어차피 나 지금 지방 내려가는 길이라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뭐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지방에 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하니? 너야말로 말도 없이 찾아와 놓고 비밀번호를 부르라 마라 하는 게 이게 무슨 경우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저번에 저희 집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러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필요 없어. 앞으로 너희 집 갈 일 없다. 그러니 너희도 더 이상 내 집에 찾아오지 마. 네 자식은 니들이 돌보고.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처갓집이 멀어서 도움받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바보같이 열심히 도왔지.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니 그게 당연한 것 같아?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너희 편한 대로만 해? 고마운 줄 모르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는 애만 덜렁 놔두고 가도 다 이해했어. 그런데 내가 이해하면 안 되는 일을 그동안 이해해 준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일이니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알고 나한테 애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마. 내가 너희 편리하게 공짜로 쓰라고 있는 보모는 아니잖아. 앞으로 이유식도 스스로 만들어 먹이고 주말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 애를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아니면 애가 더 크면 놀러 다니든지 하라고. 손자 좀 봐줄 수 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주말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밥만 차려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 쉬운 일을 왜 너희는 직접 못해? 쉬운 일이면 앞으로 너희가 돌보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여. 앞으로는 반찬 해다 주는 일도 없을 거다. 며느리가 옆에서 당황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번만큼은 저 역시 한 걸음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몇 번이나 무리하게 굴었어도 저는 참아왔어요. 어린 손주의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왔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말로만 죄송하다 고맙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어요. 엄마, 그럼 주원이 오늘 어떻게 해요? 저희 오늘 진짜 중요한 일정인데. 언제는 안 중요한 일정이 있었니? 너희들이 너희 아이를 어떻게 하든 그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왜 나한테 계속 의지해? 더 이상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전화 끊어.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뭐라고 말을 더 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의 요구에 휘둘리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동안은 아들 내외가 힘들어할까봐, 손주가 불편할까봐 늘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챙겼는데 이제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칠순을 코앞에 둔 제가 언제까지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서운함이 조금 남았지만 그보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내 시간과 내 삶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결심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 자신을 잃어가며 상대방의 요구에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양보하고 배려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배려가 당연해지고 나를 위한 공간은 사라지게 되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동안 저는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헌신이 무조건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삶과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주말마다 손주를 돌보며 시간을 쪼개는 대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풀어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무작정 맞추기만 하던 시간이 끝나고 제 인생도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부여의 농부님들이 지난 1년간 정성으로 키워낸 제철밤을 소개합니다. 손바닥 안에 가득 차는 커다란 특과도 준비되어 있고요. 군밤 간식으로 즐기면 달달하고 포근한 맛이 정말 별미예요. 부엌사연 부여밤은 쿠팡과 네이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